안녕하세요. 2학기 화장품 기획 및 개발 수업을 진행하게 될 박성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저와 수업을 안 하신 1학기 때 수업을 안 하신 분들에게 저를 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향장학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향장생물 박사를 했고요. 그리고 강의는 계속 하고 있고 화장품 회사의 대표면서 홍콩에도 저희 법인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신제품은 계속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 미국, 태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피부 에스테틱 전문 샵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화장품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화장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피부를 전공했고 피부를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이라는 시장이 사실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술 역시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을 했고 또 세계적으로 K-뷰티의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마 화장품을 개발하고 또 기획하시는 분들을 원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그 기류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기획하고 그리고 이 화장품을 어떻게 시중으로 유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 또 이 화장품을 유통하고 있고 또 이 화장품을 기획 또 마케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전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수업에 임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기획서, 그 다음에 개발서 이런 것들을 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피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아쉽게도 1학기 때와 더불어 대면 수업이 불가피하고 비대면으로만 가능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측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대면으로 가능하지 않은 수업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상황을 봐서 대면이 됐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수업들은 뒤쪽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기획서를 중간고사로 하고 그 다음에 개발에 관계된 것들을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때 대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비대면 수업으로 가면서 평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변화가 있거든요.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제가 일하는 중에는 또는 강의하는 중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거나 문자에 내용을 적어주셔서 수업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대면일 경우에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수업의 틀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시대에 맞춰서 저희 교수진들이 교육의 내용들의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저희에게도 그러니까 교수진들도 또 여러분들도 제약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주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주시면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제가 수업에 좀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 수업의 내용은
강의 계획서에 있고요. 만약에 대면으로 바뀌게 되면 강의 계획서 내용에서 조금 앞뒤 순서가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빨리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학과목에서 강의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장품을 기획할 거고요. 그리고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화장품을 만들고 개발만 하고 끝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분명히 이 제품이라는 것을 밖으로 유통을 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영업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한 후에 마케팅까지도 연계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자, 교재는요, 그 교내 서점에 있고요. 사실은, 참고로, 교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필수로 교재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 권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기는 해요. 워낙 예전부터 유명한 책이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라면 구입을 하시고요. 서점에 비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구내 서점에.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지금 당장은 그 책이 되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PPT에 제가 제공해 드리는 PPT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녹아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PPT 자료에 4페이지를 보면요. 우리가 그 부수적인 교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교재는요. 타임비즈,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교재고요. 알렉산더 오더월츠의 1인이 집필한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업을 나갈 예정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매도 가능하시고, 또 구내 서점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 PPT 자료로는 5페이지가 되나요? 잠시만요. 네, 5페이지에 보시면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자,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우리 교재 있죠? 그 교재.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정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상품을 디자인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캐퍼스에,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제가 옮겨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핸드아웃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건 이제 대면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래는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우선은 이론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면으로 갔을 때 한번 다시 리뷰하는 형식으로 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화장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시장에 판매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것까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화장품 개발자가 돼서요. 각자의 화장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화장품 개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화장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 전략까지도 우리가 짚어보도록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고객과 관계를 맺는 방법, 또 자신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영역에서 자신의 가치는 고객과 관계를 맺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밸류 프로포지션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커스터머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가치를 제공받는 대상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것, 고객의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 그러니까 채널이라는 것들은 뭐 시중에서 오프라인에 그런 화장품 샵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온라인에 아니면 오픈마켓 아니면 뭐 블로그나 SNS 통한 이런 채널들에 대한 부분. 아마도 1학기 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그 뒤로 이어져서 좀 더 빌드업된 그런 구체적인 내용 또 학문적인 내용까지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중에서도 여러 가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면밀하게, 섬세하게, 자세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요.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만들고 그래서 그것들을 시중에 유통하고 이런 것들에는요 우선 상품 기획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마케팅도 필요하고요, 재무라 그래서 우리 그 금전적인 자본적인 부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화장품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최고의 비싼 원료들만 다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패키지도 엄청 비싸게 한 거예요. 과연 영업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재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 마케팅, 홍보 같은 카테고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부분, 생산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의 마케팅은요, 화장품 기획, 그 다음에 구매, 영업, 홍보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도 마케팅이 들어가고요. 구매, 어떻게 구매를 유도하는지도 마케팅이 들어가고, 영업, 어떻게 홍보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기획 및 개발 안에는 당연히 마케팅을 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모든 마케팅적인 부분이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생산과 재무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마케팅은 결국 상품을 기획하고 또 생산하고, 잘 생산하기 위해 원료, 원재료들을 구매하고 그 제품을 잘 판매하게 홍보를 하고 영업을 하고,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모든 전반의 과정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화장품 기획과 개발이라는 것은 큰 카테고리 안에는 화장품 마케팅 안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케팅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유통이 돼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화장품은 그냥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피부에 좋다고 다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짚어 나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로 제품을 하나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제품을요. 그러려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 수업 끝나고 나서 하셔야 되는 서술형 문제와 퀴즈 문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품을 내가 하나 만들고 싶어. 나는 금을 좋아해. 그래서 금을 넣은 화장품을 만들 테야. 그리고 나서 봤더니 금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만든 금이 들어간 화장품은 너무 비싼 거지. 이해되시죠? 나는 알로에를 넣은 핸드크림을 만들 테다. 그랬는데 알로에가 가뭄 때문에 씨가 말랐어. 다 이렇게 알로에들이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고 다 이렇게 마른 거야. 알로에처럼 그 가뭄에 강한 녀석도 없는데, 하물며 그 해에 내가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알로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굳이 꼭 원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타겟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자, 한 가지 제품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미리 시장 조사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제품을 팔고자 하는 시장의 유통에 대한 분석, 과연 내가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떤 유통시장에 판매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 조사, 즉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시장에 팔고 싶은지를 조사하는 거죠. 내가 수출 중심으로 할 것인지, 국내 유통을 할 것인지,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우선 그게 있고요. 작은 카테고리에는 그 시장의 고객은 어떠한지, 또 그 시장에서 현재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또 어떨까요? 과연 이러한 제품들은
어느 연령대에 아니면 어느 성별이 더 많이 선호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작업들이 바로 시장 조사입니다. 그래서 판매 유통을 분석하고요. 표에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죠. PPT입니다. PPT 9페이지 보시면 시장 조사 먼저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판매 유통을 분석하고요. 유사 제품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제품의 특징, 그 제품의 제형, 그 제품의 가격, 그 제품이 판매되는 연령대, 그 제품이 유통되는 시장 이런 것들까지도 다 우리가 시장 조사, 미리 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층 역시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시장 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뭔가 특허 물질을 가지고 있어. 내지는 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그런 원료 성분적인 부분에 나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된다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로션이라고 할까요? 로션인데 세상에 로션은 너무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특허 물질을 넣은 로션을 만들겠다라는 신제품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생기겠죠. 또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뭐 원료적인 거 이런 원료를 내가 좋아하고 또 이런 원료가 피부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로션을 만들 거야. 라면 어떨까요? 경쟁력이 그죠? 그렇다면 이럴 수 있겠죠. 어머, 발가락 냄새를 없애는 제품을 만드는 거야. 발가락 냄새를 없애는 건 스프레이 종류밖에 지금은 없거든요. 그런데 잘 때 이걸 뭐 여러분들이 빌드업 시켜도 됩니다. 그냥 제가 소스를 드리자면 뭐 이런 거예요. 지금은 발냄새를 없애는 스프레이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왜 발가락이 이렇게 구두를 신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잖아요. 운동화나. 그래서 잘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벌려놓으면 더 릴렉스가 되고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가락 사이사이에 그 방향제, 그러니까 풋냄새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끼우고 자면 릴렉스도 되면서 발냄새도 없애는, 이거는 굉장히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신제품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뭐 특허 물질이 있어야 되거나 뭐 특허가 있어야 되거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신제품 개발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보면 또 노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발 의뢰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개발 의뢰서 안에는 컨셉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 단가. 내가 이거를 얼마 정도에 판매를 하고 싶다. 지금 시장에는 뭐 예를 들어서 풋스프레이가 뭐 18,000원? 이라고 하면 나는 조금 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나는 25,000원. 내지는 그래도 스프레이가 워낙 강세고 이거는 새로운 제품이어서 고객분들이 아니면 소비자들이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스프레이보다는 조금 낮게 15,000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 단가를 책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예상 단가라는 거는요. 그냥 내 마음이 1,000원에 팔고 싶어. 그래서 1,000원이 될 수는 없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용물의 가격, 그 다음에 포장재,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소비자 카드 이런 것까지도 다 아울러서 정해진 가격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개발 의뢰서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용량, 그 다음에 MOQ. MOQ라는 게 뭐냐면요. 초도로 처음에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1,000개를 만들어주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우린 1,000개는 안 만들어요. 10,000개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회사가 있어요. 당연히 10,000개부터 만드는 회사는 단가가,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좀 낮아지겠죠. 대량 생산하니까요. 1,000개를 만들어주는 회사는 당연히 같은 제품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만든다 해도 10,000개보다는 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대신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정말 많이 유통이 잘 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다라면
만 개를 생산해내도 무리가 없죠. 그런데 브랜뉴, 아무도 몰라, 듣보잡 이런 말 있죠. 아무도 모르는 제품을 내가 만 개씩 가지고 그리고 유통을 한다는 건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리고 자금적,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계 생산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단점은 뭐냐면 청계 생산은 원가 자체, 기본 생산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만 15,000원에 내가 뭐로 이름을 지을까요? 풋스틱으로 할까요? 풋스틱?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니까 예를 들면요. 그러면 난 풋스틱을 15,000원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산 원가를 조사를 합니다. 1000개 만들어주는 곳에서는 10,000원에 한 개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고 10,000개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7,000원에 개당 7,000원에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15,000원일 때 10,000원에 생산한 1000개는 5,000원의 이윤이 남지만 10,000개를 만들었을 때는 7,000원이 원가이기 때문에 8,000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하지만 장단점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조율하고 그걸 스케줄화하고 플랜을 짜는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얘기하는 개발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예상 단가, 용량, 컨셉 이런 것까지 만약에 다 했다라고 하면 과연 내가 이 화장품을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은 어떤 채널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SNS에서 내가 만약에 온라인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타겟을 잡았다라면 60이나 70이나 80대 분들을 타겟으로 제품을 생산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조금 더딘 부분이 있으니까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의 시장은 점점 커지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도 쇼핑이 어려워서 뭐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많이 습득하셨다라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20대를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20대의 화장품에 뭐 링클 케어 아니면 뭐 잡티 뭐 아니면 뭐 처짐, 탄력 이런 기능성이 들어간 제품들을 출시하는 건 좀 아이러니하겠죠. 그죠? 6, 70대 분들한테 뭐 메이크업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컨셉의 제품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그리고 링클이나 재생이나 이런 부분의 타겟의 제품이 더 잘 맞을 거고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 성분, 그죠? 컨셉 성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골드 같은 경우 굉장히 어른들 그러니까 중장년층들은 골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20대 분들은 골드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요. 물론 20대도 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골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20대 타겟은 아니라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컨셉 성분, 선호 성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성 여부, 뭐 미백이다, 탄력이다, 재생이다, 뭐 안티에이징에 관계된 이런 기능성 여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선호 제형.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피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화장품, 메이크업 제품을 제외한 화장품을 말씀을 드릴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피부에 탄력이 없고 수분이 부족하고 유분이 또 부족합니다. 그죠? 이런 분들은 유분이 많고 수분이 당연히 충전이 되면서 약간의 끈적임이 있어도 훨씬 더 선호하는 제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20대 분들은요. 피지도 많고요. 막 활성화되어 있고 막 수분이 부족한 분들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해서는 수분 보유력이 훨씬 높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호하는 제형 역시도 20대는 가만히 있어도 피지가 잘 분비가 되기 때문에 유분이 많은 제품, 이런 제품을 선호하지 않아요. 산뜻하고 라이트하고 굉장히 프레시한
그래서 막 이렇게 개기름이라 그러죠. 이런 것보다는 물광 느낌? 이런 걸 좋아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물광보다는 유광. 그래서 반짝반짝반짝한 게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건강미가 느껴지는 그런 제형들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호 제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뭐 예를 들면 TV 광고를 할 것인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가 광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네이버에 메인 광고를 할 것인지, 신문 광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방문 판매로 채널을 형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올리브영에 그냥 내 제품을 당연히 올리브영에서 갖다가 놓으세요, 저희가 판매해 드릴게요 하진 않거든요. 그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에 내 제품을 소개를 했더니 저희가 한번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전시를 해주세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뭐 롭스나 이런 오프라인의 샵에 맞는 그런 홍보 계획을 짜야 되겠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그냥 이렇게 뭐 포토샵 같은 걸로 배너 같은 걸 만들면 되겠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시각적으로 보여야 되는 진짜 실물 포스터나 아니면 배너나 이런 홍보적인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들이 개발 의뢰서 또는 개발 기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아마도 이 내용이 기말고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수정은 어쩔 수 없이 대면 수업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그 부분은 수정은 될 거고, 당연히 미리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 개발 의뢰서를 작성을 했죠. 그죠? 개발 의뢰서를 작성하고 나면요, 그 표에서 11페이지 PPT의 11페이지 보시면요, 네이밍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름, 제품의 이름 먼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이름에는 여러 가지를 지을 수 있어요. 내 이름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박성화 코스메틱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페인어, 뭐 영어, 뭐 프랑스어, 아니면 독어, 러시아어 이런 데에서 좋은 의미를 하셔도 되고요.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새로운 단어를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단어와 이 단어를 내가 합성어를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갑툭튀, 뭐 아니면 아무따 막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뭐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단어만 엮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안티 에이징도 원래 없었던 단어를 만든 거거든요. 안티라는 게 뭐 반대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접두사고, 그리고 에이징은 명사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반대한다, 나이를 저지한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도 새로운 신조어로 네이밍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이밍을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을 만들게 되죠. 디자인은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 정말 러블리하게 이렇게 막 유아틱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너무 그 여성하게 핑크 컬러로 해서 할 것인지. 핑크 컬러로 나온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에뛰 땡땡땡땡 제품들요. 이런 제품들이 있고, 또 뭐 해양을 바탕으로 한, 아니면 풀을 바탕으로 한 뭐 요런 그 디자인의 컨셉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디자인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디자인을 의뢰를 하게 되죠. 디자인 의뢰를 하면 우선 용기가 나올 거고요. 용기라고 하면 잠시만요, 화장품 용기라고 하면 이걸로 할까요? 자, 이거라고 하면 이 용기 있죠. 이 용기 디자인이 나올 거예요. 얘는 아웃박스가 없네요. 아웃박스 있는 제품이 예를 들면 이걸로 할게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제품들의 용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품들의 용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앰플인데요, 앰플 용기가 이렇게 있을 거고, 앰플 용기도 이런 용기가 있고, 또 작은 용기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작은 용기로 할 것인지 큰 용기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이렇게 큰 용기도 있고 이렇게 작은 용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용기에다가 할 것인지를 내가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량의 이러한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같은 용량이어도 긴 그 바이알이 있고, 바이알이라고 하면 앰플 병을 얘기합니다. 긴 바이알이 있고 또 이렇게 똥똥한, 이렇게 짧으면서 똥똥한 바이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기들을 조사를 합니다. 용기를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에 내가 직접 가도 좋고, 아니면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많은 용기를 들고. 물론 내가 앰플이라고 하면 앰플 관계된 용기들을 볼 수 있고요. 내가 로션을 하겠다 그러면 로션을 내 관계된 용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용기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요, 용기 디자인이 완료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아웃박스라고 하죠. 이 밖에 박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아웃박스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시장 조사가 중요한 게, 지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패키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추석 때, 명절 선물 때는요, 두꺼운 박스로, 그죠? 굉장히 단단하고 두꺼운 박스로 제작을 해요. 추석 선물 세트, 명절 선물 세트, 이런 식으로요.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 때문에 이 아웃박스, 패키지의 두께, 무게, 그 다음에 규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선물용인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쓸 용인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내가 시장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올리브영에 갔어, 롭스에 갔어. 선물 세트는 어떤 거더라. 이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기들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창조는요, 여러분, 가장 먼저가 모방이에요. 따라 만들어서 카피해서 유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게 요런 게 있구나. 요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롤러 타입이구나. 요거 괜찮겠는데? 그렇다고 이걸 똑같이 따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기라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새로운, 예를 들면 이건 데오도란트거든요. 데오도란트인데 요런 용기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격이 있고 이렇게 똑같은 용기가 우리나라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지금 수입 제품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볼록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그래서 그 모양만 봐도 우리 회사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러려면요, 우리가 몰드라는 걸 또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형 틀을 만들어야 돼요. 얘가 플라스틱이 쭉 들어가서 이 모양으로 쭉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용기들은 이 용기를 내가 사다가 여기에 충진을 하면 된단 말이죠. 화장품을. 내가 개발한 화장품. 그런데 용기를 내가 기존에 없는 용기로 만들겠다고 하면 새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형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금형 틀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렇게 정말 아모레파시픽, LG생활건강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유통이 되는 용기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다르게 이 라벨링을 하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느낌처럼 되거든요. 내가 옷을 한복을 입었을 때랑 정장을 입었을 때랑 치마를 입었을 때랑 바지를 입었을 때 사람은 같은데 느낌이 다른 것처럼 용기는 같지만 라벨링이 달라지면서 이 느낌이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 컨셉을 제대로 디자이너에게 전달을 해야만 그 디자이너가 제대로 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 라벨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요런 느낌, 고혹적이면서 엘레강스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갑니다. 끝도 없이 그 제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가요. 자, 이제 이렇게 아웃 패키지까지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문가, 병의원이 쓰거나 사용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홈케어로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굉장히 가볍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선물 준다고 하면 좀
얇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제품이지만 내가 오픈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기 디자인을 할 때. 사람은 눈으로 먼저 보죠. 화장품을. 그죠? 왜냐하면 내가 화장품을 테스트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용기를 먼저 보게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그 감성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금 골드 들어간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싸 보이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웬일 촌스러운 거 아임? 이거 뭐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디자인도 내가 생각하는 타겟층이 좋아하는 컬러, 그 다음에 좋아하는 원료, 좋아하는 그 다음에 그런 스타일,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이 디자인 안에 녹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타겟층이 나 이거 사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품을 테스트를 하겠죠. 그런데 웬일? 제품이 꽝이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품도 좋은데 패키지까지 완벽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예쁜 패키지라 그래서 다 고객들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촌스럽다고 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후 같은 경우는 좀 중후한 그런 느낌이 있죠. 에뛰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라이트하잖아요. 밝고 경쾌하고. 그죠? 그래서 에뛰드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 샵에 가면 뭐 60, 70대를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뭐 60, 70대가 가셨다라면 본인이 사용하기보다는 뭐 손자, 손녀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 구매를 위해서 방문하셨거나 아니면 간단한 뭐 핸드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찾으러 가셨을 거예요. 아마도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중후한 후나 뭐 있죠? 이런 제품들로 좀 가실 거고요.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프랑스 제품들은 굉장히 패셔너블합니다. 컬러도 그러니까 향유 플러스 그다음에 그 색소 있죠. 색소도 적절하게 뭐 아로마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순수 식물성의 그 원래 컬러를 통해서든 아니면 인공 색소를 통해서든 굉장히 패셔너블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패키지 같은 경우도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화장품의 그런 패키지들을 한번 저희가 이제 화장품을 개발하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제품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프랑스 제품은 이렇고 독일 제품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2교시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제품들은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독일 제품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패키지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뭐 100군데의 화장품 회사가 100개 다 보수적이고 100개 다 프랑스는 패셔너블 하진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나라의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한복을 보면 한국 이렇게 떠오르고 뭐 멕시코 이런 큰 모자를 보면 꼭 한국 사람이 써도 멕시코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처럼 그 패키지 자체의 K-뷰티의 또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갑자기 미국처럼 또는 프랑스처럼 독일처럼 하시려면 그거 역시도 사전 조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정서가 왜 그랬는지 그걸 K-뷰티에 어떻게 녹일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기획팀에서는요 정말 시장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온라인 상으로도 서치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실제로 그 나라의 뭐 에스테틱이든 아니면 코스메틱 그런 샵이든 실지 견학도 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한국,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을 타겟으로 내가 수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지역의 국민성, 그 다음에 기후, 그 다음에 뭐 그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 또는 소비 패턴 또는 경제력 정도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돼야만 그게 기획안이 형성이 됩니다. 완벽한 기획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디자인이 완료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용기 샘플 CT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물과 용기가 잘 맞아 떨어지는지.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바이알에다가 크림을 넣었어요.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이알에 들어간 로션이 묽어.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에 바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되게 띡한 거야. 되직하단 말이에요. 그럼 한참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나는 이 바이알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다 로션을 넣고 싶은 거야. 그것도 아주 되직한 걸로. 크림이죠. 로션이라기보다는 크림에 가까운 그런 띡한 제형을 여기다 넣고 싶어. 과연 맞아 떨어지는 용기일까요? 아마도 펌핑이 더 날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거 쓰는 거 너무 힘들어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소비자들은 그 제품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에뛰드에서 내지는 페이스샵에서 샘플을 받았어요.